여기 오늘 저번 주에 푸리에 트랜스폼 얘기였고 이번에는 이제 바이에시안 인프루언스 쪽을 살펴보시면 이 슬라이드는 되게 간단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면 오늘 요 수업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이에시안 인프루언스 통계학, 확률 및 확률 과목, 통계 과목 이런 데서 공부했던 이 바이애스 정리를 적용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추론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지금 한가운데 여기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에시안 정리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여기 P는 이제 확률이란 뜻이고 그 바이에시안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10분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바이에시안 정리를 사용한 뭔가를 이제 오늘 숙제로 하고 할 거니까 여기 P는 어떤 확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P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H랑 E는 어떤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 그리고 이제 바가 붙은 건 기억을 하시겠지만 P 이제 여기 있는 거 P H 바 E라고 하면 어떤 E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에 H가 맞을 확률 H1 확률 뭐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안에서 국제 캠퍼스 안에서 아무나 학생 한 명을 만났어요. 아무나 학생 한 명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전자과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안에서 그 학교 들어오는 버스 5100번 버스에서 내 옆에 앉은 애가 전자과 학생일 확률 아니면 뭐 학교에서 정문에서 아무나 들어오는 애 하나를 붙잡고서 얘가 전자과일 확률 다시 뭐 내가 소개팅을 할 건데 걔가 소개팅한 상대가 전자과일 확률 그게 이제 전자과라 그러니까 그 뽑은 애가 전자과라는 이벤트를 뭐 예를 들어서 H라고 우리가 부르기로 합시다. 그래서 그 아무나 뽑았는데 이제 전자과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국제 캠퍼스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2,000명 된다고 치면 2,000명 한 만 명 된다고 치면 전자과 학생 수는 뭐 1,000명 정도 된다고 치고 그러면 아무나 뽑았을 때 전자과 학생일 확률이 한 0.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 그냥 기존에 있던 지식만을 가지고 그래서 H라는 이벤트가 같이 띄워놓기가 좀 어렵네요. 하여튼 H라는 이벤트가 그 전자과 그 뽑은 애가 전자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P of H 그러니까 얘예요. H라는 이벤트가 학생이 전자과 뽑은 학생이 전자과라는 이벤트. 그러면 P 내가 뽑았을 때 그러니까 만난 사람이 학생이 전자과라는 확률은 뭐 전체 학생이 뭐 10,000명 정도 되고 전자과 학생이 1,000명 정도 된다 하면 1,000명 정도 된다 하면 뭐 0.1 정도 되겠죠. 그거는 이제 사전 지식인 거예요. 내 전체 학생 수가 얼마고 학과 뭐 매년 얼마 뽑으니까. 그런데 이 정보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그 뽑은 학생의 그 시간표를 내가 한번 뒤져보겠다. 더 조사를 해서 뽑은 학생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더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뽑았더니 그 뽑은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그놈의 시간표를 봤더니
그게 이제 시간표를 봤다는 게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들어온다는 거죠. 시간표를 들여다봤더니 소프트웨어 랩이라는 과목을 듣고 있더라. 그 증거를 이제 이벤트라고. 그 뽑은 학생이 소프트웨어 랩을 듣고 있다. 학생이 시간표를 봤더니 학생이 소프트웨어 랩을 듣더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시간표를 봤더니 소프트웨어 랩을 듣더라. 그러면 이 학생이 전자과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뽑은 애가 전자과일 확률을 알고 싶은데 지금 아무 실험을 안 했을 때, 그 E라는 이벤트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 사전에 알고 있던 확률은 pH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내가 그 학생을 뽑은 학생을 시간표를 들여다봤더니 소프트웨어 랩을 수강생이더라.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이 전자과일 확률은 0.1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0.1은 이 학생이 뭘 듣는 애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이걸 확률을 얘기한 거고, 그 학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는 걔를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 그 추론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알고 싶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알기 위한 방법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P of A, 그러니까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게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 얘를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오른쪽 모양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바이에시안 정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다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왼쪽은 pH 바 E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다들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 가지고 거꾸로 이제 왼쪽에 이걸 알고자 하는 거죠. pH는 알고,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 아까 알았죠. 전체 학생 수분의 전자과 학생 수니까.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P2 바 H, 그 바가 순서가 뒤집혀진 거. 이건 뭐죠? 전자과 학생이 소프트웨어 랩을 들을 확률. 이거죠. 그러면 전자과 학생 수분의 소프트웨어 랩 학생 들은 거, 이거 숫자 다 있으니까. 이거 왼쪽 것도 아는 거고. 오른쪽의 아래, P 바 2는, 얘는 좀 더 어려운데, 얘는 뭐 어렵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얘를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요 위쪽 줄이 바이에시안 정리였고, 그 아래쪽 줄의 P of E는 요 분모와 같이 이렇게 둘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H가 났을 때 E가 발생할 확률. E가 발생했을 확률. 이게 이제 이제 왼쪽이 그런 거, 분모의 왼쪽이 그런 것이고, 분모의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반대 이벤트에 대한 H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곱하기 H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E가 발생할 확률. 뭐 이렇게 이제 둘 쪼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윗줄에 있는 P of E는 계산하기가 뭐 쉽지는 않지만, 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P2를 계산하는 방법이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윗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랫줄에 분자하고 분모의 첫 번째 항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가설 H에 대해서 이 아래쪽을 다 더해버리면 그게 이제 P of E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고자 하냐면, 지금 그 소프트웨어 랩과 이제 전자과와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알고 싶어 하는 거, P of H 바 E는 어떤 학생이 임의로 뽑았는데 걔가 소프트웨어 랩을 듣고 있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얘가 전자과 학생일 확률을 물어보는 것이고, 얘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오른쪽 같은 걸로 살펴보면, 오른쪽 분모부터 살펴보면, P of H는 알고, 전자과 학생의 확률 아까 뭐 10분의 1 정도 됐고, 그리고 전자과 학생 중에 소프트웨어 랩을 듣는 학생이 P 2바 H죠. 그러면 그거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반대 오른쪽에 있는 거, 분모의 오른쪽에 있는 애도 P of H 컴플리먼트는 뭐냐면 전자과 학생이 아닐 확률은 아까 전자과 학생일 확률 10%라고 그랬으니까 90%인 거죠. 90% 하고 전자과 학생이 아닌데 소프트웨어 랩을 들을 확률 굉장히 낮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숫자도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아는 것들로 알고 싶은 것들을 아는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쪼개서 푸는 건데 걔를 이제 한번 뭐 똑같은 예제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확률 배울 때 굉장히 많이들 나오는 예제인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요. 어떤 병이 그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한 8% 정도의 그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H라는 이벤트입니다. 그랬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그 병이 있는지 아닌지 검사를 했어. 검사를 했더니 병이 있다고 나왔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그 병이 있는지 검사를 했더니 질병이 있다고 나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진짜 그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계산하는 문제. 통계학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그 병은 통계적으로 8% 정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8% 정도의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 정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진짜 병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 검사를 하면 병이 있다고 나올 확률이 95%인 거예요. 그거는 그 진단기에 진단기의 시험 결과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죠. 진짜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진료 확률이 뭐랄까요. 그 진단기가 되게 좋아서 한 95% 정도는 맞다고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뭐냐면 이 진단기가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병이 없는 사람을 진단을 해보면 7% 정도는 병이 있다고 잘못 알려주는. 이제 이런 것들은 진단기, 진단시약을 개발할 때 시험을 통해서 이런 수치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검사를 해서 이게 암이라고 합시다. 암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럼 내가 그걸 얼마나 믿어야 될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H, E, P, 뭐 이런 것들을 쭉 정의를 하는데 보면 H를 내가 질병이 있을 확률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8%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죠. H가 그 질병이 있다는 이벤트. 그리고 E는 테스트를 했더니 진단을 했더니 질병이 있다고 나온 이벤트. 그러면 여기가 P of H는 그 환자가 질병이 있다고 나올 확률인 거고 아니죠.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인 거죠. P of H는. P of E는 그 환자가 그러니까 E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있다고 나올 확률.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진단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 그러면 E라는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때 내가 H1, 그러니까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니까 P of H 바 2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 위에 있던 P of H 바 2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사용을 해서 쭉 표시를 더 해보면 그러니까 네 번째 줄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P of E 바 H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질병이 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 결과가 나온 경우
이거 위에서 준 숫자잖아요. 질병이 지금 그 땡땡이 6개 있는 것 중에 5번째 줄 보고 있는 건데, 다섯 번째 줄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질병이 있는 애가 진단을 했을 때 질병이 있다고 진단 결과가 나오는 확률. 이건 0.95라고 위에 알려줬잖아요. 5번째 줄은 0.95입니다. 6번째 줄은 반대로 질병이 없는 애가 검사를 했을 때 질병이 있다고 나오는 확률. 이거는 아까 위에 알려줬죠. 7%라고 알려줬죠. 그래서 지금 요 땡땡이에 있는 아랫줄 4개는 다 아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몇 개는 알고 P2 빼고는 다 알죠. 다 위에서 세 개 정보 준 게 첫 번째 줄은 pH 얘를 준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줄은 얘를 준 거고, 환자가 검사했을 때 95%. 세 번째 줄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했을 때 7%로 그게 있다. 오류 확률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요 세 줄이 위에서 말로 알려준 것들이고, 얘를 활용을 하면 반대로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죠. P of H가 환자일 확률 8%니까 환자가 아닌 확률은 0.92, 92%고, 요거 거꾸로 두 번째 줄 아니까 환자가 검사했을 때 맞게 나올 확률이 95%라는 걸 아니까, 여기 두 번째 줄은 환자가 검사했을 때 틀리다고 나올 확률은 1에서 빼면 5%. 5%는 이제 환자가 검사했을 때 틀리다고 나올 확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은 환자가 아닌 사람이 검사했을 때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이것도 맞는 경우죠. 맞는 경우가 93% 돼요. 그러니까 뭐 꽤 리즈너블한 수준의 그 진단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환자를 집어넣으면 95% 확률로 맞다고 환자라고 얘기해주고, 5%는 틀렸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아닌 사람을 테스트하면 93% 확률로 환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7% 확률로 환자라고 잘못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내가 검사를 했더니 진단 결과가 맞다고 나오면 진짜 내가 그 환자일 확률, 그 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인 거예요. 그게 왼쪽에 써 있는 개고, 걔를 쭉 베이스 정리를 풀어서 아랫줄을 바꾸면 뭐 이제 아랫줄에 있는 분수 형태로 쭉 표현이 될 텐데, 여기 위에 들어가는 숫자들 이 위에서 다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계산하면 여기 결과 미리 나와 있지만 5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꽤 95% 확률을 가지고 있고 93% 확률로 이런 꽤 정확해 보이는 진단 시약이지만, 검사 방법이지만, 실제로 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병이 있다고 나왔다고 해서 실제 병이 있을 확률은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처음에 확률 시간에 이거를 들으면 이건 뭔가 분명 속임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만 들여다봐도 그 속임수를 찾기가 힘듭니다. 속임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텐데, 뭘 그렸냐면 여기 지금 이제 파이 그래프가 2개가 있는데, 요 안쪽에 있는 짙은 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92%가 짙은 파란색이고, 이제 8%가 이제 짙은 오렌지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그래프는 전체 인구 중에 병이 없는 색이 92% 새파랗게 있고, 진한 오렌지색으로 병이 있는 8%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에 대해서 진단기를 돌렸을 때 나온 결과가 지금 바깥쪽에 있는 파이 그래프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 파이 그래프를 보면 요 92% 중에 이제 진한 파랑 중에 이제 좀 더 옅은 파랑 2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전체를 이제 팩맨처럼 이제 전체를 싸고 있는 거는 요 92% 중에서 검사를 했더니 병이 없다고 맞게 나온 경우.
거고, 그 다음에 파란 거 중에 약간 튀어나온 거 있죠, 오른쪽 위에. 얘는 요 92% 중에 진단 검사를 했더니 이제 병이 있다고 나온 경우.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진단 결과죠. 보면 얘들은 그러니까 92% 중에 아까 95%만, 그 중에 95%만 맞게 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5%는 틀리게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5%가 틀리게 나온 결과가 파란색이 약간 튀어나온 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는, 실제로는 없는데 병이 있다고 나온 경우. 그리고 이제 짙은 빨강색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8% 인구에 대해서 검사를 다 돌려보면 93%는 아까 이제 병이 있다고 맞게 나오겠죠. 그게 이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주황색으로 안 튀어나온 부분은 8% 인구 중에서 그 병이 있는데 없다고 잘못 계산된 경우.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전체 인구를 분류를 이렇게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검사 결과가 질병이 있다고 나온 상황에서 확률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바깥쪽 파이 중에서 내가 검사 결과가 질병이 있다고 나온 것은 약간 짙은 파랑하고 하늘색하고 약간 짙은 오렌지색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오른쪽 위에 부분,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실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검사 결과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파란색만큼, 이 톡 튀어나온 파란색만큼은 내가 그 실제로 건강한데 질병이 있다고 나온 경우고, 톡 튀어나온 주황색은 질병이 있는데 있다고 아니 다시 톡 튀어나온 파란색은 내가 건강한데 질병이 있다고 나온 경우고, 톡 튀어나온 주황색은 내가 진짜 아픈데 질병이 있다고 나온 경우. 그러니까 이 톡 튀어나온 면적, 전체 면적 중에서 실제 질병이 있을 확률은 톡 튀어나온 전체 면적 중에 톡 튀어나온 주황색 면적만큼만 이게 이제 실제 내가 질병이 있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하고 뭔가 어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을 나갔는데 얘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표를 봐서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 내가 얘에 대한 추론을 좀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것도 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환자를 뽑았을 때는 그 환자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뭐 8% 정도 질병이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얘가 질병이 있을 확률이 8%밖에 안 되네 라고 알 수 있는데, 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진단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확률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바이에이션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예제를 보여드렸고, 오늘의 그 실습 예제도 마찬가지예요. 실습 예제 하나는 똑같은 얘기고요. 하나부터 보시죠. 모바일 폰. 이거는, 이 예제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핸드폰을 들고서 다닐 때 핸드폰에 GPS가 달려있지 않을 때, 그때 이제 핸드폰에 GPS가 없어요. GPS는 뭐냐면 그 위치를 그냥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진짜 옛날 핸드폰,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썼던 그런 핸드폰에는 GPS가 없었어요. 없었지만 얘가 어디 있는지 대충 추적을 할 수 있었거든요. 왜 어떻게 했냐면 얘가 통신하고 있는 기지국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처음 이제 셀을 실행시켜 보시면 이 셀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가 지금 100 곱하기 100 어떤 행렬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여기 뭐 전자정보 학교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라고 보는데 요 매트릭스에서 지금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P 프라이어라는 매트릭스를, 이거 셀을 실행시키면 P 프라이어가 있는데, 걔들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학교 전체 영역을 100 곱하기 100짜리 어떤 그 그리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숫자 안에는 그 100 곱하기 100 매트릭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 이 핸드폰 사용자가 위치하고 있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새까맣게 돼 있는 데 있죠. 새까만 블럭 2개 있죠. 직사각형 2개가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 있는데, 그 자리는 뭐냐면 연못이라든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라서, 얘네들은 내 내 핸드폰 사용자가, 나라고 합시다. 아니 핸드폰 사용자가 있을 확률이 0인 자리인 거예요. 요 새까만 데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자리 있겠죠. 저수지, 여기가 신갈 저수지고, 왼쪽 위가 신갈 저수지고, 요 오른쪽이 요 뒤에 전자정보대학 뒤에 호수 같은 경우는 설마 거기 사람은 없겠지 하고 그냥 거기 있을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를 지금 위에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1시간 전에 얘를 어디서 만났는데, 그 정보를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조합해 봤더니 지금 밝은 데 있죠. 지금 수평축으로 한 60 얼마 정도 되고, 수직으로도 한 60 얼마 정도 되는 요 밝은 데 있을 확률이 지금 왜냐면 이전에 여기가 식당이었는데 지금 식사한 지 얼마 안 됐고 했으니까, 요 근처 지금 밝게 보이는 자리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100 곱하기 100 지도 칸 중에서 각각 안에 얘가 위치하고 있을 확률들을 다 출력을 해준 그래프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환자에서 보면 전체의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사람이 질병을 가지고 있을 확률, 아무 정보 없이, 그게 이제 8%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때 아까 환자 얘기에서는 이벤트가 가설이 2개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환자일 경우, 그러니까 병이 진짜로 있는 경우 하고 진짜로 없는 경우, 2이벤트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가설밖에 없는 거예요, H가. 근데 여기에서는 가설이 수천 개 되죠. 지금 이 셀 위치가 지금 수천 개니까 지금 10,000개인데 확실히 없는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핸드폰 사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자리는 수천 개가 됩니다. 요 직사각형 박스 2개 제외하면. 그 중에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관측 결과를 갖다 쓰기 전에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럼 이 문제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PIJ라는 것은 그러니까 I하고 J는 1부터 0부터 100, 0부터 99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P 3, 6 같으면 3,6셀에 얘가 있을 확률인 거죠. 그러면 이걸 전체 한번 모든 매트릭스 안에 있는 그 확률들을 다 더해보라는 얘기죠. 이거는 더해보시면 알겠지만 1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 안에 분명히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얘는 학교 안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 추가 정보로 빼진 않았지만 여기 어디 밝은 뭔가에 요 근처에 어디 있을 것 같다 라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매트릭스를 봐서 지금 상태에서 얘가 어디 있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단순히 여기 가장 밝은 자리를 찾으면 거기가 있겠거니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학생증 시간표 까본 것처럼, 아니면 진단해본 것처럼 한 가지 정보,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한 번 더 얻습니다. 어떤 정보를 얻냐면, 그놈의 핸드폰을 봤더니,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 정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놈의 핸드폰을 딱 보니까 안테나가 2개가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얘 위치가 어디겠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대충 이게 없어 뭐 사람이 못 들어가는 자리, 대충 식당 근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대충 이쯤 있겠네 하고 뿌옇게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건 이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였고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구해서 추가적인 정보는 어떻게 구했냐면 그놈의 핸드폰을 내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안테나가 2개 떴네. 그러면 추가적인 정보가 들어왔으니 그때 내가 있을 것 같은 자리는 어디인지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요 그래프는 두 번째 그래프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이 정사각형이 내 학교에서의 어떤 셀 위치라고 했잖아요.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그 핸드폰의 안테나가 2개 뜰 확률을 보여준 거예요. 여기 보면 좀 뭐 둥그렇게 이제 오른쪽 위에 둥그렇게 이렇게 있는 그 위치에 있으면 안테나가 2개 뜰 확률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왼쪽 위에 어떻게 쭉 길 모양으로 거기가 뭔가 안테나가 2개 뜰 확률이 조금 있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같은 경우는 안테나 2개 뜰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럼 이거 대충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보면 얘는 내 지도에 기지국이 어디 우리 학교에 기지국이 어디 있고 그건 기지국은 내가 설치한 거니까 다 알잖아요. 그래서 기지국의 위치를 다 알면 요 정보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그래프는 보면 뭐냐면 어떤 이 도넛 모양의 오른쪽 위에 있는 도넛 모양 근처에 있으면 그 안테나가 2개 뜬다 그랬고 그거보다 더 왼쪽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보면 이 도넛 모양으로 이렇게 원처럼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를 봐서는 원 중심쯤에 어디에 기지국이 있을 것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기지국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지. 그래서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테나가 2개는 안 뜨고 3개 뜨고 4개 뜨고 5개 뜨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대충 그런 걸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실제 지도의 상에 안테나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기지국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가지고 이런 이 사전 정보 말고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까 환자 문제랑 비교하면 뭐에 해당하냐면 병이 있을 때 진단 결과가 포지티브로 나오는 확률. 그리고 병이 없을 때 진단 결과가 포지티브로 나올 확률. 아까 보면은 0.95하고 0.05였잖아요. 거기는 그 가설이 2개밖에 없었으니까 그 2숫자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가설이 10,000개, 몇천 개 되니까 그 모든 가설에 대해서 그 확률들을 여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 중심보다 지금 이 도넛보다 더 원 중심에서 멀어지면 안테나가 2개 안 뜨고 뭐 하나 뜨거나 안 뜨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모양이 되고 이거 뭐 길에는 왼쪽 위에 이렇게 길 모양으로 쭉 나 있는 거는 뭐 거기가 건물이 쭉 막혀 있지 않고 통해 있어서 뭐 안테나가 뭐 잘 뜨나 보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해서 이 2 그래프를 사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이 사용자가 어디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능한 10,000개의 위치가 있을 건데 그렇죠? 왼쪽으로 100개가 움직일 수 있고 위아래로 100개가 있으니까 100개 중에 뭐 뻔하게 지금 왼쪽에 위에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는 뭐 당연히 0이 나올 거고 그러겠죠. 그리고 나머지에 요 분포가 이제 뒤에 보여준 그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바이에이션 업데이트를 하면 뭔가 좀 더 구체화되는 게 보일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게 바이에이션 그 인퍼런스 식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2가 그 에비던스 실험 결과가 지금은 우리 문제에서는 뭐냐면 핸드폰에 바가 2개 그 안테나가 2개 뜬 2줄 뜬 이벤트가 지금 발생을 했고 그리고 I, J 셀에 있는 내가 있을 확률이 이제 H 이벤트고 그러니까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핸드폰에 안테나가 2개 떴을 때 내가 어디 있을 것 같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IJ에 대해서 이걸 다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IJ는 뭐 10,000개니까 계산하시면 되고, 걔를 바이에이션 인퍼런스 풀어보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첫 번째 P of being at IJ 이 부분에 있는, 지금 제가 여기를 딱 네모를 치고 싶은데 그걸 잘 못 쳐가지고, 요 그 아래쪽에 있는 분수의 분자 중에 오른쪽 끝에 있는 거 P of being at IJ, IJ 셀에 있을 확률, 이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아는 거예요. 모든 IJ에 대해서 이거 알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이거는 IJ에 있을 때 안테나가 2개 뜰 확률인 거잖아요. 분자의 왼쪽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분자의 왼쪽에 있는 거. IJ에 있을 때 안테나가 2개 뜰 확률, 이거는 지금 두 번째 그래프에서 준 정보입니다. 그리고 분모는 뭐냐면 모든 IJ에 대해서 위에 분자 같은 걸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한 거니까 그걸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계산하시면 모든 IJ에 대해서 거기에 있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 맵이, 이 존재 확률이 한번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밝은 자리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실제로 한 번 정보를 얻었을 때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실제로는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정보를 계속 보는, 안테나 2개 떴네, 좀 있으면 아직도 2개네, 아니면 안테나가 또 바뀌었네, 3개네, 그 안테나가 몇 개 뜨는지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 보면 이 첫 번째 그림이 정보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업데이트가 되고, 업데이트는 아까 바이에이션 룰을 가지고 업데이트, 또 한 번 데이터가 들어오면 또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정보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이제 가치가 높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해보시고,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과제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지금 이거 설명을 하자면 좀 길 것 같고, 두 번째 과제는 이 바이에이션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적인 정보가 계속 들어왔을 때 그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계속 업데이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드론을 날리는데 드론에 GPS가 붙어 있다. 근데 GPS가 위치 정보가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 있다. 그러면 이제 걔를 가지고 노이즈 낀 정보가 내가 관측된 정보고, 그걸 가지고 실제 드론이 어디에 있을지를 맞춰야 되는 문제가 이제 빈번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지금 같은 핸드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디스크릿한 그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공간이 훨씬 차원이 높은 경우에 더 복잡한 문제가 되지만 실제 솔루션은 굉장히 간단하게, 솔루션은 우리가 공부를 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솔루션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필터 이퀘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 바이에이션 인퍼런스를 계속해서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해서 실제 얘가 위치한 정보, 실제 얘가 위치하는 실제 어떤 공간상에 위치한 확률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어떤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칼만 필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저번 학기에도 했더니, 예, 이거를 지금 해버리면 너무 그럴 것 같고, 사실 이번 과제, 첫 번째 과제가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하나를 더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예, 이번 주는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 과제만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하든지 뭐 중간에 한 번 더 하도록.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신 분들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조교들 열심히 괴롭히면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